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블록딜 여파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시장은 또 이를 뚫고 상승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양상이에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은요? 그러니까 지금 노무라나 이러한 블록딜 노이즈는 그냥 개별 종목 이슈로만 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뉴스를 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런 뉴스가 또 확산돼서 전체 금융시장의 에너지를 붕괴시키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가 망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플러스 롱숏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러겠죠.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를 보시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제가 전번 시간에 우리나라 10년 국채금리 해갖고 금융주 막 올라갈 때 오히려 그 자리를 이용해서 매도하라고 그랬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금융주도 대체 투자한 평가자산 장부가랑 실제 가격에 오차가 나는 때가 있지 않겠나, 이것도 들여다보시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도 지금 장이 이렇게 여러분들 시각을 저는 증권주를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요? 지금 증권주 구조가 네. 수수료 구조가 아니라 보유 채권 구조인데 지금 이 부분도 또 들여다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변수가 나올 때 이게 전체로 확산되냐 안 되냐 이것만 보는데 요새 나오는 노이즈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무라 주가를 보셔갖고 거의 1년 동안에 한 81% 올렸더라고요. 많이 올라왔네요. 예. 일본 증시도 좋았으니까요. 네. 그런데 한 달 만에 올라간 거에 반을 깎아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이런 금융주라든지 대형주들은 어느 단가부터는 암만 좋은 얘기 나와도 리스크 관리하거나 안 하는 게 정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수가 이제 또 이 나스닥,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미국 증시의 팡 주식들, 그러니까 테슬라, 페이스북,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술주들, 저는 상반기는 기술주는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에 관련된 시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그냥 전번 시간 나와서 28,000은 지지하는데 13,500과 13,700은 저항이면서 이 지그재그가 얼마 정도 되나 보고, 그러면서 여기에 아이디어는 오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우주 펀드를 하나 이제 출시를 했더라고요. 네, ETF. 네. 거기서 테슬라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매도자의 시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ETF를 새로운 ETF를 만들어서 나는 테슬라를 이쪽으로 넘기는 작업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거기서 그게 테슬라 주가에 플러스 역할을 주는지 그냥 엑스트하는 건지, 이거를 앞으로 한 3개월은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그냥 박스로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상해 증시도 지금 중요한 맥점이 3,450이 지금 이게 몸통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단순하게 봅니다. 고가 저가에 떨어진 걸 4등분해 갖고 중심이 언제 돌파하나. 여기 보시면 3,731, 3,320에 딱 중심이 3,530인데 아직 100포인트 정도 올라야 돼요. 이거를 4월, 5월 달에 모양을 보여주나. 이게 이제 글로벌 변수에서 여러 가지의 변동성을 주는 요인일 텐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지수를 그냥 잡아먹지 않겠나. 그래서 어저께 나스닥이 상승했어도 오늘 보면 우리가 딱 보면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가 나요. 그게 파생 시장에서 오히려 나스닥 상승 이용해서 바스켓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발목 잡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오히려 가는 쪽이 더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게 건설 건자재 하나의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쪽을 더 강조하면서 거기에서의 상대 속도 전략을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종목별로 보자면은 이제는 SOC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SOC와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올라올 호재성 소식이 미국에서 아직 대기 중에 있는데요. 바로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OC 투자와 관련한 상세적인 내용을 발표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들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지난주까지 시장을 흔들었던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추이 더 이상은 시장에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2.0을 돌파해야 이제 또 새로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그럴 때 이 그림을 한번 이미지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식 얘기하는데 뚱딴지 같은 그림일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게 우리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하나의 아이디어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는 뭔가요? 항해하는 그러니까 배. 간단하게 해서 이게 이제 파도 우리가 볼 때 시장이 불안하면 이 변동성에 겁을 냅니다. 이 네. 파도에. 그리고 이 파도 속에서 배가 뒤집힐 걸 걱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가 이런 파도가 높고 바람이 셀 때는 이 집중되는 섹터의 속도는 더 가속도를 이룬다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보시면 네. 그리고 옆에 그림 보면 여러 가지 갈래길에서 지금 이 변동성에 이용당하는 종목보다 방향성에 집중하는 종목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아이디어 논다면 변동성을 주는 것들이 갖다 해서 오늘날 대표하는 반도체, 자동차 이런 섹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방향을 주는 게 지금 이제 건설, 건자재 이런 건데 그러면 하나씩 보시죠. 이 인프라 투자 이게 이제 저는 시동을 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주가에는 미리 또 카터필러 보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선반영돼 갖고 막 여러 가지 먼저 간 거 있고 아직 못 간 거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제가 뚱딴지 같이 이거를 다시 우리나라도 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70년대에 이 다나카 수상이라고 해서 이 일본 열도 개조론을 네. 주창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때 이제 이분이 주창해서 한 게 이제 이 신칸선의 전 국도의 연결화가 이제 한 30년 지나서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죠. 이 70년도에 이분이 이거를 아이디어를 줘서 성공시킨 시발점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때가 요 시점입니다. 이게 언젠가요? 이게 이제 1970년도 초에 이 부동산이 버블되면서 급등해갖고 이때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본 열도 개조되면서 더 올랐다 눌림목 주면서 90년도까지 이렇게 더 치고 피크를 나갔습니다. 쳤죠. 예. 저는 우리나라의 시점이 이 근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실제 부동산 가격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SOC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 분들 공약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될지는 저는 뭐 4월 8일 가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는 박영선 후보가 될 때는 여기서는 공공이라는 개념이 조금 강조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될 때는 민간이라는 흐름이 강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설주를 갖고 있어요. GS건설과 현대건설 네. 두 가지 놓을 때 나는 오세훈 후보가 됐다 그럴 때는 공공 개념보다 민간 개념이니까 민간. 아파트 쪽을 더 집중하겠어요. 예. 그러면 자이나 GS건설을 더 배팅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토목, 건설, SOC, 도시재생 가면은 오히려 이제 아파트 부분도 있지만 다른 토목 건설 회사나 여러 가지에 연결되는 시멘트 건설 이쪽을 더 집중하겠습니다. 예. 이런 차이점을 같이 응용을 하셔서 실전 매매하시는데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되냐, 박영선 후보가 되냐 여기에 따라 약간의 오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건설 건자재에서. 네. 여기도 보시면 새로운 서울시장이 오자마자 이게 105층에서 50층 그러면 벌써 현대건설이나 현대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은 4월 8일부터 에너지가 나오나 누가 되나 여기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예, 서울시장 선거. 예. 그다음에 이런 용산을 중심으로 지화하고 또 이것도 누가 되냐에 따라 속도가 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옛날 한강 르네상스에 또 다시 재현 같기도 아픈 하고요. 기억이에요, 그거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GTX는 아직까지도 뭐 어디서부터 어느 선이 시작되는지 이거 그리고 전번 시간에 왔을 때 유엔사 부지의 공급 물량의 아파트 나올 때 요 지역의 에너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게 한반도 개조론을 만들지 않겠나. 이게 왜냐면 이번 서울시장이든 부산 1년 정도면 임기가 끝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대선으로 맞아요. 가요. 네. 바로. 그러니까 요번에 그 서울시장 후보나 이런 거에 정책보다 이게 끝나고 나서 대선으로 끌고 가는 에너지에 어떤 정책들이 연달아서 나올까? 여당이 이겼을 때와 졌을 때의 그 속도나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제가 캐터필라하고 두산볼 때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렸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단기간에 50%나 급등합니다. 네. 근데 이 급등하는 속도에는 또 이런 재료들이 불을 질러 주는 겁니다. 중국에서 하루 만에 2,200대에 수주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도 이제 또 대규모 SOC 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에너지들이 이런 두산 바켓이나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러한 속도를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이제 보유자용이 따라가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럼요. 그럴 때는 아이들 한번 해보세요. 아, 건설 기계 장비가 먼저 갔네. 그러면 아직까지 토목이나 시멘트나 페인트나 이러한 에너지에서 아직도 못 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서 또 상대 속도 전략으로 응용하시는 게 어떻겠나가 이러한 흐름에서 또 체크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아파트 쪽이 집중이냐 지금 이게 GS건설의 그림입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치고 나가. 근데 주봉의 위니지 보면요. 저는 5만 원 넘어가면 이거 재료 노출로 일단은 다 매도하면 어떻겠나. 오히려 재료 노출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GS건설 대비해서는. 그러면 현대건설이나 현대엘리베이터나 이런 상대 속도 전략으로 여기서도 롱숏이 나오나 누가 됨에 따라서 네. 이런 것들도 실전 매매에서는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쪽을 많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땅 파고 예. 흙 파고 SOC의 토목 아파트만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토목 쪽 그다음에 철도 쪽 뭐 이런 쪽에 그래서 GTX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또 건자재 시멘트 이런 쪽 그리고 거기에 또 거버넌스 에너지도 겹치면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5월 1일 날 이제 LG 그룹에서 또 분할되는 이런 에너지도 한번 생각해서 이제 LG 하우시스가 LX 하우시스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는데 응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새 제가 이거를 이름을 격자 모델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이게 어떤 논리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2,000개 종목에 칩을 하나 주는 겁니다. 물고기라고 칩이요?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전자칩. 아, 종목 이렇게 그래갖고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돌아오면서 이 물고기 떼들이 어디로 모이나 하면서 중심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나 네. 이거를 찾듯이 2,000개 종목을 격자 모델로 해갖고 막 어떤 시간 단위당 이렇게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건 상승 에너지, 하락 에너지, 상승 에너지 이걸 찾다 보면 요새 어느 쪽으로 뭐냐면요 재난 안전망, 네. 수처리, 그 다음에 옛날 4대강 복원, 도시 재생 이런 쪽으로 에너지가 모입니다. 그러면 죽는 쪽은 어디냐? 바이오, 그 다음에 또 그동안 주도했던 뭐 전기차나 IT 부품단 이런 쪽은 오히려 에너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이동되는 거를 이런 격자 모델에서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대 속도 논리가 나오는데 4월 7일 날 어느 분이 되나 여기에서 이제 대선까지의 정책의 우선순위나 속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정책 결정에 의한 흐름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실전 매매하시는데 이거는 버리고
이쪽을 집중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SOC 투자와 관련해서 건설, 건자재 쪽 좀 올라왔지만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고, 아무래도 또 우리 증시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반도체 쪽 아니겠습니까?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 월요일장에는 1.66% 하락했지만 지난 금요일장에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풍을 받지 못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어제 반도체주가 좀 재미가 없었어요. 이러한 부분, 뭐 한국의 반도체 주들, 뭐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에 따라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대표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이 우리가 지수 단위 가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네. 지금 두 개가 바스켓을 보면 매도 바스켓에 이용당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올랐어요. 삼성전자 올려놓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파생의 변동성을 줘요. 그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4월 7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4월 선거. 7일이 뭐냐? 이게 4월 7일이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1사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아, 4월 7일에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거기가 있나? 그래서 뭐 텍사스 정전이라든지 오스틴 문제라든지 인텔의 파운드 이런 노이즈가 또 여러 가지의 또 하나의 흐름을 결정하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가장 의사결정의 책임자가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한 또 법률 리스크 이런 것들의 노이즈를 해서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방향성 매매보다는 변동성 매매에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4월 8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8만 4, 5천 넘으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425, 3,130. 그런데 오히려 빅베이스 나오거나 실적에 우리가 기대치 않은 변수의 변동성이 나오면 요번에 또 다시 또 이 400과 2,950을 검증하는데 삼성전자가 쓰일 거다. 요에 의해서 시장은 변동성 구간의 대형주들은 여전히 놓여 있다. 네. 그러니까 만기일 때까지는 요게 이제 10일이 아니라 8일입니다. 425까지 가냐 400을 깨냐 이게 삼성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차익 매수라도 늘어나서 8만 5천 원까지 에너지가 나오는지, 심지어는 4월 8일 5월 달 공매도 재개까지 계속 추적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IT 부품 단위 이쪽에 에너지가 새로운 변화가 나오지 않는 한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삼성전자는 고점이 낮아져요. 그렇죠. 요즘에. 예, 지수단은 좀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4월 7일에 확인하자. 그래갖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트리거가 나와야 장은 간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건설, 건자재나 거기에서 유통, 소비, 건설, 건자재, 물류에서나 집중하자. 이런 전략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영향력 그리고 파생 시장의 흐름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 건자재 쪽으로만 슬림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가는데,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급등한 거 따라가는 네. 위치가 만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GTX 관련주라든지 GTX. 예. 예. 거기에는 뭐 동아지진이나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요. 예, 요즘 많이 가고 있죠. 예.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KCC가 많이 갔거든요. 예. 그러면 한일현대시멘트가 어저께 증자를 했더라고요. 유증인데. 그러면 예. 이게 주주배정 증자면 악재인데 제3자 유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또 보면 거기에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허씨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거버넌스의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구나. 이런 특화된 걸 갖고 시멘트, 페인트, 그다음에 또 토목, 그리고 철도 네. 이런 것들 중에 정부의 정책 속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를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더 다른 종목들 보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4월 7일 결과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 지나고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이 트렌드의 물질가, 그러니까 IT가 하려면 여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뭔가 삼성전자에 의한 뭔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4월 말까지는 법률 리스크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가는 쪽이 더 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못 간 토목건설 SOC 쪽에서 순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략으로 한 달 정도는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